60세 이상 남성은 얼마나 자주 성관계를 가져야 할까요? 횟수에 얽매이지 마세요. 이 세 가지 핵심을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대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15년째 비뇨의학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가오 원장입니다. 제 병원에서 60세 이상 남성 환자분들을 볼 때마다 성적인 주제를 이야기할 때면 항상 목소리를 낮추고 이렇게 묻습니다. 가오 원장님, 제 나이의 파트너와 얼마나 자주 성관계를 가져야 할까요? 너무 자주 하면 건강에 해롭고 너무 적게 하면 정상이 아니죠? 저도 이러한 걱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젊었을 때는 빈도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60세가 되면 신체 기능이 점차 변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하지 않는다거나 과하게 한다는 것이 건강에 해로울까봐 항상 두려워합니다. 오늘은 의학적 관점에서 60세 이상 남성의 성관계 빈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몸이 겪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지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빈도를 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자주 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60세 이후 우리 몸의 새로운 정상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상이므로 당황하지 마세요. 테스토스테론은 점차 감소하고 성욕과 발기가 둔화됩니다. 남성의 몸에서 안드로겐은 성욕과 발기를 관장하는 연료와 같습니다. 40세부터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매년 1% 감소하여 60세가 되면 20-30%까지 감소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전에는 파트너에게 흥분을 느꼈을 수도 있지만 이제는 무언가를 느끼기 위해 더 부드러운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이전에는 빠르고 단단한 발기를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전이가 더 필요할 수 있으며 발기가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나이가 들어서 쓸모없어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호르몬 변화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저는 62세의 천씨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저에게 가오 선생님, 한 달에 몇 번 정도만 발기를 느낍니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측정했는데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몸이 천천히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트너와 더 자주 이야기하고 손을 잡고 바로 요점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점차 적응한 후 이전보다 더 편안함을 느꼈고 성욕도 천천히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 생활에 조용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 당뇨병, 관상동맥 신장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을 앓거나 항고혈압제나 저혈당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질환은 성기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고혈당을 유지하는 당뇨병은 생식기관을 포함한 혈관과 신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혈관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으면 발기 시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연스럽게 발기가 어려워집니다. 고혈압 환자가 복용하는 일부 항고혈압제는 성욕을 감소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만성질환이 있다고 해서 성관계를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명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저는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는 70세 환자 리 씨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리 씨는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혈압과 혈당을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 배우자와 성관계를 갖고 있고 성관계 후 피곤함을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잠도 더 잘 잡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만성질환이 잘 관리된다면 친밀감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신체적 내성 감소 움직임과 리듬을 늦추세요. 젊을 때는 친밀감이 30분 정도 지속되어도 피곤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지만 60세가 지나면 근력과 심폐 기능이 저하됩니다. 젊었을 때와 같은 강도로 계속하면 신경질, 허리 통증, 기타 불편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는 지구력 저하의 징후가 아니라 몸이 이제 속도를 바꿔야 할 때다 라고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빠른 움직임을 선호했다면 이제는 더 느리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시도해보세요. 예전에 오래 지속되었다면 지속 시간에는 신경 쓰지 말고 두 사람 모두 편안한지 확인하세요. 중요한 것은 강도 경쟁이 아니라 과정을 즐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달에 3번이 정상과 같은 구체적인 횟수를 원하지만 의학계에서는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준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신체 상태, 부부 관계,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 빈도는 당연히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임상 관찰과 연구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상황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3가지 일반적인 운동 범위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이 없고 건강한 분, 한 달에 1-4회가 정상입니다. 60세 이상이고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은 심각한 만성 질환이 없으며 규칙적으로 산책과 태극권을 할 수 있고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한 달에 1-4회가 정상입니다. 이 범위는 제가 임의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국내외 노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조사 결과이며 60세 이상의 건강한 남성 대부분이 이 빈도를 유지합니다. 저는 매우 건강하고 매주 공원에 함께 배드민턴을 치러 가는 65세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우리는 2주에 한 번 정도 친밀한 관계를 맺고 운동 후에도 피곤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만족하고 신체적 부담이 없는 이 빈도가 가장 좋습니다. 경증 만성질환에 고혈압이 잘 조절되는 경우 한 달에 1-2회가 적당합니다. 약으로 고혈압을 관리하고 당뇨병으로 혈당이 안정되는 경우처럼 경증 만성질환이 잘 조절되는 경우 한 달에 1-2회가 더 적당합니다. 이 빈도는 신체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피로를 충족시켜줍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했던 리 씨는 70세이고 고혈압과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 성관계를 가지는데 그 후에는 신경진이나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안 해도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는 자주 할 필요는 없어요. 매번 제가 행복하면 충분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심각한 만성질환의 심장 스텐트 수술을 받은 경우 먼저 잠깐 멈추고 의사의 지시를 따르세요. 심장 스텐트 수술을 받은 환자, 당뇨병, 합병증, 심각한 신경병증 등 또는 현재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감기나 발열 등 심각한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회복될 때까지 성생활을 중단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은 후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최근 심장 스텐트 수술을 받은 62세 환자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생활이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건강 상태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강요했고 그 결과 가슴 답답함과 신경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다행히 제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성생활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 기능이 안정될 때까지 예를 들어 수술 후 3개월 정도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의사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천천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포옹과 키스부터 시작해도 되고 다음 단계로 서두르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심각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먼저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무리하지 말고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숫자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다음 3가지 사항을 고려하면 적절한 빈도를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기준 범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빈도가 나에게 적합한지 판단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이 3가지 기준만 기억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 다음 날 피로감이나 허리 통증이 없다면 적절한 빈도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성관계 다음 날 여전히 활력이 넘치고 쇼핑, 요리, 그리고 어지럼증, 무기력, 허리 통증 없이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다면 이 빈도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거나 걸을 힘조차 없거나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똑바로 설 수 없다면 너무 자주 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빈도를 줄여야 합니다. 68세 환자분이 있는데 예전에는 배우자와 일주일에 한 번 성관계를 가졌었는데 다음 날 허리 통증을 느끼곤 했습니다. 2주에 한 번으로 바꾼 후에는 허리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적을수록 좋다는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편안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만족하길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파트너의 감정도 물어보세요. 친밀감은 양방향입니다. 자신의 편안함에만 집중하지 말고 파트너의 감정도 고려하세요.
친밀감을 원하지만 파트너가 피곤하거나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면 강요하지 마세요. 파트너도 친밀감을 원하고 본인이 신체적으로 괜찮다고 느낀다면 마음껏 하세요. 66세 부부를 만났습니다. 남성은 한 달에 3번 성관계를 원했지만 여성은 한 달에 2번이 더 편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이에 대해 논의한 후 몸 상태에 따라 한 달에 2~3번으로 변경했고 두 사람 모두 매우 만족했습니다. 따라서 파트너와 더 많이 소통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이 횟수에 집착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심리 상태, 불안과 낮은 자존감을 피하고 그저 그 과정을 즐기세요. 성관계가 드물어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예전만큼 좋지 않다는 느낌이 들거나 신체적 상해에 대한 걱정으로 불안하고 성교 중에 항상 주저한다면 권장 범위 내에 있더라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사실 60세 이후에는 성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 연결입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를 더 자주 껴안고 친밀한 관계 중에 부드러운 말을 나누는 것은 실제 성교가 없더라도 관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제72세 환자는 때로는 파트너와 저는 서로의 품에 안겨 잠을 자는데 매우 행복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훌륭합니다. 꼭 해야 하는 것에 얽매이지 않으면 성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안전하고 편안한 성관계를 위한 5가지 팁을 기억하세요. 많은 노인들이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발기부전이나 신체적 손상과 같은 문제를 두려워합니다. 사실 몇 가지 간단한 기술을 익히면 성관계를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준비 운동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말고 전이에 집중하세요. 60세가 지나면 신체가 깨어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므로 충분한 전이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의 어깨를 마사지하거나 손을 잡거나 이야기를 나누거나 젊은 시절의 즐거웠던 추억을 회상하며 점차 감정의 기복을 만들어 보세요. 이는 두 파트너 모두 흥분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발기부전도 줄여줍니다. 저는 63세 환자를 치료했는데 그 환자는 전이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서 발기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10분 전이를 시도해보라고 권했더니 그는 이제 발기가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졌고 파트너도 더 편안하다고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적절한 시간 선택. 피곤할 때는 성관계를 피하세요. 아침과 오후가 더 좋습니다. 밤에 너무 피곤할 때는 예를 들어 TV 시청 직후나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는 성관계를 피하세요. 이때는 몸이 이미 피곤하고 지구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난 후 몸이 밤새도록 쉬어서 에너지가 더 많을 때나 오후에 낮잠을 잔 후 정신 상태가 더 좋을 때 성관계를 하세요. 이렇게 하면 피로가 줄어들고 경험이 향상됩니다. 부드럽게 하세요. 격렬한 움직임은 피하고 힘들지 않은 자세를 선택하세요. 복잡하거나 격렬한 움직임은 피하세요. 예를 들어 옆으로 눕는 자세를 선택하면 두 파트너 모두의 부담을 줄이고 허리와 무릎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성교 중 신경증이나 호흡곤란이 느껴지면 잠시 멈추고 휴식을 취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성교 전 신체 상태를 점검하세요.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 성교 전에 혈압과 혈당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혈압이 260/0 매치를 초과하거나 혈당이 4/4 미만인 경우 성교를 피하고 먼저 신체 상태를 조절하세요. 또한 가슴이 답답하거나 통증이 있을 경우 즉각적인 완화를 위해 니트로글리세린과 같은 응급약물을 준비해두세요. 발기가 약해도 친밀감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많은 노년 남성들이 발기가 약해서 성교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발기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키스, 호응을 통해 친밀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부부 성생활의 핵심은 특정 행동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아니라 서로의 동반자 관계입니다. 저는 75세 부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남성의 발기는 그다지 단단하지 않았지만 매일 서로 마사지를 하고 손을 잡고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많은 젊은 부부들보다 더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노년층이 성관계를 주저하게 만드는 몇 가지 흔한 오해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오해들은 모두 틀렸습니다. 오해 1. 60세 이후 성관계는 몸에 해롭다. 틀렸습니다.
적절한 빈도로, 그리고 몸이 허락하는 한 성관계는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심혈관계에 좋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을 좋게 하며 부부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외로움을 줄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적당한 성생활을 유지하는 노년 남성은 성관계를 갖지 않는 남성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30% 낮습니다. 5의 이 발기와 사정은 성공에 필수적이다. 틀렸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적 반응이 느려집니다. 발기가 약하거나 사정 강도가 약해지거나 심지어 사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발기나 사정 없이도 두 파트너 모두 친밀감과 편안함을 느낀다면 여전히 성공적인 성생활입니다. 결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과정을 즐기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제 빈도가 낮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틀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신체 상태는 다릅니다. 하나의 3번이 다른 사람에게 적합하다고 해서 당신에게도 적합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은 건강하고 만성질환이 없는 반면 당신은 고혈압일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당신에게 완벽하게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의 파트너가 만족하고 몸이 편안하다면 그게 최선입니다. 오해사, 발기부전 때문에 병원에 가는 게 무서워요. 참을 수밖에 없어요. 틀렸습니다. 현대의학은 매우 발전되어 대부분의 발기부전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저테스토스테론증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테스토스테론 보충제로 치료할 수 있고 혈관 문제는 약물로 개선할 수 있으며 심리적 문제는 상담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65세 환자를 치료했는데 거의 1년 동안 발기부전을 앓았지만 병원에 가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나중에 배우자의 권유로 병원에 가서 저테스토스테론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테스토스테론 보충제를 2달 동안 복용한 후 성생활 빈도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도 무시하지 말고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세요.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60세가 넘은 후 친밀감은 젊은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하나로 모으는 접착제와 같습니다. 자주 또는 격렬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사람 모두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한 달에 한 번 또는 가끔씩 포옹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명심하세요. 얽매이지 말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자신의 신체적 감각과 파트너의 기분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만성 질환을 잘 관리하고 문제가 있으면 즉시 병원을 찾으세요. 긍정적인 태도와 건강한 습관을 유지한다면 60세 이후에도 달콤한 친밀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강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병원을 오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화목한 결혼 생활과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